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화교 부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오시로 다이지음 홍주영 옮김 타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거물 화교 사장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1년간 배운 부와 성공의 비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화교 사장한테 배운 부와 성공의 비밀들을 그대로 자신의 사업에 적용시켜서 성공하고 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저자가 어느 날부터 벤츠를 타고 싶다. 그것도 2인승 SL을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하니 2억 원은 좋긴 넘네. 셀러리맨으로는 평생 무리야. 그러니까 사장이 되어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학생 시절부터 줄곧 사장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치는 저자의 생각을 듣고 벤츠라니 그런 것은 건실한 인간이 탈 만한 물건이 아니다 라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나라면 탈 수 있어. 나는 운이 좋아. 어떻게든 성공해서 반드시 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사장이 되어서 벤츠를 타고 있는데요. 자신감을 갖고 실천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게 된 것은 오로지 줄곧 나라면 할 수 있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인데요. 목표가 있다면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착각이나 근거 없는 목표라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보는 수밖에 없다. 저자가 자신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일을 배우고 싶어서 화교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화교 스승은 1년 넘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찾아오라고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다시 찾아가서 사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직접 해보면 알게 된다니까 하면서 거절을 하고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꼭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야 간단하지. 싼 물건이 있다. 사들인다. 원하는 사람에게 비싸게 판다. 이익을 남긴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찾아오라는 말만 계속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계속 거절하는 스승의 의중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접 해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고민 끝에 인터넷에서 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을 성실하게 응대한 덕분에 석 달 정도가 지나자 사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시 스승을 찾아가서 저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었고요. 월급도 필요 없고 1년 후에는 반드시 독립하도록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부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스승이 좋아, 내일부터 나오게 하면서 제자로 받아줍니다.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화교 스승 밑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출근하자마자 스승은 사무실의 배치를 바꿔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실의 배치를 바꿔도 좋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저자는 스승의 불합리한 지시를 견뎌내는 것이 수업의 중요한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깨끗이 청소한 책상이나 컵을 몇 번씩 다시 닦게 한다든지 또 왕따나 지독한 훈련이 기다리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장면을 상상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면서 일을 배우고 그런데 스승은 어떤 괴팍함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교는 최고의 합리주의자들인데요. 합리주의자인 화교는 의미 없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일은 절대로 시키지도 않습니다. 일정을 채우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스승은 일정을 채우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특별히 더 강조했는데요. 일정을 채우지 말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려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 시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스승의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움직여라, 직접 해봐라, 행동하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라라는 가르침도 주었는데요. 이것은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순발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소에 깊이 생각해 두라는 뜻입니다. 또 화교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리 없어 라고 계속 생각하면 진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 버는 속도를 올려라. 돈 버는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쉬지 않고 달리면 된다. 크게 한 방을 노리려고 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면서 꾸준히 달려가다 보면 성공과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혼자서 일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10년이 걸릴 일도 10명이 함께하면 1년 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팀원의 역할인데요. 화교는 기본적으로 3개의 역할로 구성된 팀을 조직한 후에 일을 추진합니다. 1. 기획하는 사람. 2. 실행하는 사람. 3. 돈을 내는 사람. 일정을 빼곡히 채우지 않는다. 비즈니스의 생명은 속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돈벌이에 관해서라면 결코 뒤로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요. 일단 하기로 결정하면 즉석에서 실행할 사람 후보를 정한 뒤에 그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겁니다. 이때 전화를 받지 않으면 즉시 제외시키는데요. 이후에 그가 팀의 일원이 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교와 비즈니스를 할 때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전화 받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귀찮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만남이나 우연한 기회가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끌어주는 사람, 자신에게 원하는 기회를 안겨줄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비즈니스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능동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기회를 잡는 첫 단계는 일정을 빼곡히 채우지 않고 적당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기회를 줄 사람의 호출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항상 2가지 판단 기준을 세운다. 비즈니스에는 2개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현재를 판단하는 짧은 잣대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측량하는 긴 잣대입니다. 미래의 목표와 현재의 과제, 양쪽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짧은 잣대를 더하면 긴 잣대가 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승부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쪽 눈으로는 현재를 바라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는데요. 과정과 목표,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현재와 미래, 과정과 목표, 넓은 시야와 좋은 시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한쪽 눈을 감고 가치관이 다른 상대를 포용하고요.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온몸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귀인을 만난다. 귀인은 자신을 빛내줄 귀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귀인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전환점이 됩니다. 귀인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사업상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직업이나 지위, 자산가치 겉으로 드러난 요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모두 귀인을 만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화교의 가르침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경험이 곧 자산입니다. 오직 손을 든 사람만이 직접 경험해 볼 기회를 얻는데요. 손을 들지 않으면 어떤 기회와 이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익을 따질 때는 반드시 순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순익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손해를 감수하는 전략을 취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상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어떤 도구도 사람보다 우선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중심에 두고 소통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음식을 편식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을 가려서 사귀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껄끄럽고 불편한 상대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은 돈을 낳는 물건입니다. 이런 것들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으로 속도와 완성도를 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화교 사회에는 빈곤층이 없다고 합니다. 그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